혹시 어저께 오찬 자리에서 지난해 2월에 있었던 하노이 회담에서 그 딜이 이루어지지 않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 달리 핵심 참모라고 할 수 있는 폼페이오 장관하고 볼턴 보좌관이 틀었다. 거기서 약간 좀 달리 대응했다. 이런 얘기도 아쉬움이 좀 있었나요? 볼턴에 대해서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무슨 자서전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쪽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까지는 몰랐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든 네. 볼턴이 자리해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도 귀가 번쩍 떠 있던데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간에는 비핵화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알고 있기로는 탑다운해서 혼자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네. 밑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한 그 아쉬움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갖는 신뢰는 아주 좋다. 그러니까 상호 비난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남북미, 즉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네. 이 세 분의 정상 간에는 아직도 신뢰가 남아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제 느낌이었습니다. 결국은 싱가포르 회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실상 하노이 회담에서 만났을 때는 북미 정상이 만나서 세부적인 거는 실무진들이 다 조율을 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양 정상은 이제 도장만 꽝 찍으면 되는 건데. 근데 그 직전에 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탑다운의 작용이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이게 워싱턴 DC에 좀 있어 보면 네. 미국이 외교 문제나 또 안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톱다운 방식으로 뭐 대통령이 결정해서 한다고 해서 쫙 따라가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아주 절차를 밟아서 그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트럼프 개인이 뭐 이렇게 하자 그래서 쉽게 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보면요. 하노이 회담 당일날 미국 NBC에서 양 정상 합의문이다 하고 사전에 그 흘러나온 것을 보도했어요. 예. 그 보도 내용도 보면은 지금까지 이 북미 양국 간에 거론된 것이 돼서 굉장히 잘 됐구나. 그런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 딱 가니까 트럼프가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뒤로 넘어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 오늘 그 볼턴 자서전 내용을 보면은 그 우리가 믿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대통령 즉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측근이요? 예. CIA 국장 국무장관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메모를 전달했다. 이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네. 그래서 아직도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가능성을 보면서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되지만은 희망적인 내용도 보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정상이 아직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상호 비난을 하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아직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대신에 현지 시간 17일로 대북 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을 했어요. 이거는 맨날 지나면 또 이제 연장 결제를 하는 거지만은요. 그 뭐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사실 이 행정명령은 2008년 아들 부시 대통령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5번 굉장히 강해졌는데 행정명령은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지금 현 상태를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여기 이야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 워싱턴 내에서 이제 분위기가 이제 주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하원이라든지 상원에 이제 청문회도 열릴 법한데 특히나 이제 전 브룩스 한미 사령관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지금 한반도에 대해서 전략 핵 폭격기를 전개한다든가
그다음에 군사 훈련을 재개해야 된다. 굳이 이제 북한이랑 이제 사전 얘기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강한 얘기를 했어요. 뭐 그게 미국 강경파들이 대한반도 인식일 거예요. 예. 예, 그럼 뭐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번에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발을 단순히 뭐 연락사무소 하나만 폭발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예. 미국의 아마 군인들은 이걸 북한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도발로 생각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초기에 응징하든지 거기에 적당한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인식을 할 거예요.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즉 미8군 미군들 총책임자일 때 현직 때는 굉장히 정치적 또는 외교적 고려를 해서 온건할 때는 온건하고 강할 때는 강한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예벽으로 갔을 때 제가 2016년도 정세균 의장과 3당 대표들이 사드 네. 반대로 갔을 때 주한 미군 사령관들을 전 사령관들이죠. 퇴역한 그분들하고 또 식사를 하는데 이 샤프 전 사령관 같은 분은 지금도 아주 매파로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네. 그래서 브룩스 전 사령관도 그런 차원에서 군사적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만은 또 미국의 매파들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 하는 것도 불변의 사실입니다. 예, 이런 건데 이돈 교섭본부장이 이제 지금 워싱턴에 갔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뭐 대북 특사 얘기도 나왔고 대미 특사 얘기도 나왔지만 대미 특사, 대북 특사 없었잖아요. 미국 쪽에 이제 관계자, 조야의 관계자, 국무부 카운터파트도 만날 텐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좀 계속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돈 우리 대표가 워싱턴을 방문한 것은 본래 정해진 일정이었다라고 예,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미국과 의견 교환을 하러 갔다 예. 이렇게 보고 비건 대북 대표 지금 현재 국무부 부장관하고도 만나서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대북 정책은 대미 정책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그러한 의견을 조율하고 또 북한하고도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잘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미국에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됐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요. 저 이재호 장관님, 이런 가운데 어제 이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와 같은 기종의 그 여객기가 동해 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목적지가 어디냐 이런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원산갈마 쪽에 갔을 것이다. 아니면 또 어디 중간에 내려서 뭐 심프조선소 SLB에 탑재되는 잠수함 건조되고 있는 곳에 갔을 것이다.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뭐 요도까지 갔다 뭐 그 이후는 노선이 뭐 안 밝혀진다 이렇게 하는데 우선 그 비행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탔는지 안 탔는지가 이제 확인이 돼야 되겠고 예. 그다음 만약 심포에 갔으면 SLBM 때문에 갔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저는 일종의 북한으로서 이 대남 시위라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네. 그럴 가능. 그 비행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탔든 안 탔든 북한으로서는 무언의 대남 시위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심포 네. SLBM에 갔을 것이다. 저는 거기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SLBM도 이렇게 준비 중이다.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에 북한이 미국에 대한 ICBM이나 SLBM은 발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살이 다시 뭐 태용호 의원 같은 분이 제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국정원에서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